한번 먹어볼게요. 꼴뚜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왠지 알아요? 갑오징어가 훨씬 비싸거든. 안녕하세요, 스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오징어를 할 거예요. 오징어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갑오징어, 줄무늬 오징어, 한치. 또 갑오징어 또 나올 때는 계속 나오는데 또 안 나올 때는 계속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새벽에 갖고 온 거라서 가끔 가다 이제 새벽에 보면 갑오징어가 살아 있어요. 살아서 움직인다고 오징어가 막 힘껏 움직이는 건 아니고 딱 건들면 살짝 움직여요. 이렇게 응? 사람 쫄듯이. 그러니까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제 먹물이 좀 많아요. 먹물이 많으니까 오징어 잡으실 때 위생장갑이나 이렇게 딱 붙는 장갑 뭐야?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색깔 있는 거. 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위생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하시면은 손톱에 다 박혀요. 그리고 그거 아무리 칫솔로 해도 한 며칠 가요. 갑오징어를 손질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주방으로 가요. 주방 좁은데. 씨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500명 됐을 때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결정을 했어요.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댓글 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박사영님이라고 제가 맨 위에다 댓글을 남겼는데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영상 보시면 매장에 전화를 하셔서 비어있는 날짜나 아니면 편하신 날짜 뭐 요맘때가 아니더라도 뭐 기념일 있을 때 그때 해갖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오셔서 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 될 때 한 분씩 해서 8분을 초대를 할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서 또 8분 해가지고 이벤트 올릴 거니까 좋게 봐주세요. 씨박입니다. 갑오징어를 손질을 할 거예요. 이건 위생장갑 양손에 다 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톱에 다 먹물이 다 들어가서 손톱 밑에 때 빼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보면 갑오징어는 여기에 갑오처럼 딱딱한 게 있어요. 요거를 빼주셔야 돼요. 요게 내 앞쪽으로 오게끔 하고 요 머리 쪽이 밑으로 가게 놓고 양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뭐 칼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뜯으면 다 뜯깁니다. 이렇게 다 뜯겨져요. 이 먹물이 다 터져가지고 먹물이 안 터지는 오징어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네들이 다 먹물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을 틀어놓고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귀 부분하고 요 몸통하고 또 뜯어야 돼요. 귀 쪽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이 몸통 쪽으로, 몸쪽, 배 쪽, 이 살 쪽으로 해갖고 이거 왜 안 뜯겨 막 그러지 마시고 귀 쪽으로 있는데 가서 중간 사이로 해서 손을 넣고 뜯으면 쉽게 뜯겨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껍질을 잘 벗겨주셔야 돼요. 껍질을 잘 안 벗기면 계속 씹혀요. 잘근 씹히고 결국엔 그거 뱉어요. 그리고 요 귀하고 그 몸통 쪽하고 벗기실 때 최대한 손을 붙여가지고 벗기셔야 돼요. 그냥 확 벗겨버리면 이 살이 거진 다 귀에 딸려서 오거든요.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벗겨내시면 쉽게 벗겨져요. 이게 오징어 껍질 아니냐? 요 안에 다시 막이 있어요. 그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등 쪽 겉에 벗겨내시고 요 안쪽 껍질 벗겨내시고 그래야지 오징어가 씹으면 부드럽게 씹히고 잘 넘어가요. 그리고 다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오징어 다리, 귀 통틀어서 개소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데쳐서 아부를 해서 나가면 돼요. 잘라내시고 주둥이 빼내시고 눈 쪽 밑으로 해서 가주셔야 되고 요거 아끼겠다 그러면은 요 위쪽으로 가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최대한 아끼겠다 그러면은 칼로 해서 요 내장 쪽으로 해갖고 그리고 눈은 눈대로 잘라갖고 내셔야 되고 저는 그냥 다 잘라요. 눈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이거는 소금을 넣고 요 먹물을 또 제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거 문질러가지고 오징어 귀가 있어요. 요거 귀는 너무 작아요. 요것도 이제 개소라고 하는데 저 오늘 요거는 쓰지 않을게요. 어차피 손질해도 한 분량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오늘 버리도록 할게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징어 볶음을 하시던 뭘 하셔갖고 쓰세요. 돈 아까우니까. 오징어를 이제 내장하고 다 분리가 됐어요. 내장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게 이렇게 갈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쪽이 위쪽으로 오게끔 놓고 보통 여기 보면 촉처럼 나와 있어요. 두 군데가.
요 부위를 중간으로 놓고 잘라내시면 돼요. 요 양 옆에 여기도 잘라내셔야지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오징어 볶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쓰세요. 버리지 마시고 요 끝부분 잘라내시고 아까 촉이 따는 부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칼로 해서 잘라내셔야지 껍질 벗기실 때 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등껍질 먼저 벗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등껍질을 벗기실 때는 이 뾰족한 부분이 오른편으로 가게 놓고 칼을 대각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일직선으로 가면은 잘리지가 않으니까 또 너무 대각선으로 해서 너무 끝까지 잘라내시면 이게 다 끊겨요. 어느 정도 가셨으면 살을 들고 이렇게 벗기면 그 나머지 껍질이 이런 식으로 벗겨져요. 만약에 이걸 안 벗기면 이걸 계속 씹는 거예요. 잘 뜯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 부분을 벗겨내시고 이렇게 하면 겉면 껍질은 다 벗긴 거예요. 이제 속 껍질을 다 벗기셔야 돼요. 보통 일하는 분들 보면 오징어 껍질 못 벗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이는 것만 그냥 행주로 싹 밀어가지고 벗기면은 다 벗겼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드시면 굉장히 맛이 없다고 느껴져요. 속껍질은 이제 행주를 물에 적셔가지고 하나는 바닥에 깔고 하나로 밀어가지고 벗겨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행주로 밀면 다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싹 벗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징어가 쉽게 넘어가요. 입에서 계속 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사 드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껍질 쪽에 다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오징어 밑손질은 다 끝난 거예요. 앞뒤로. 요거를 물에 씻어서 사용하실 때 물기를 제거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거 게소예요. 오징어 다리. 귀는 너무 작아갖고 제가 손질을 안 하고 다리만 해서 할게요. 물이 끓어오르면 넣으신 다음에 그냥 건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져주시면 어차피 뜨거운 물에 들어간 거는 다 얼음물에 해서 최대한 빨리 식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도 찰지고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오징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요. 이렇게 막 찔리지가 않거든요. 딱 씹으면 아 되게 부드럽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식혀지면 건져서 재단해서 초밥으로 짓도록 할게요. 씨박입니다. 갑오징어도 물기를 제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물기 한 번씩만 제거해 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밥에 사용할 건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랩에 싸셔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고 필요하실 때 꺼내서 해동을 해서 쓰시면 돼요. 이 오징어의 팁은 껍질을 되게 잘 벗기셔야 돼요. 껍질 안 벗기면은 맛이 없어요. 계속 씹으셔야 되고 여기 등 쪽으로 해서 아까 칼 들어갔는데 칼로 해갖고 벗긴 거 그리고 여기는 젖은행주로 해서 밀어가지고 벗긴 거 그러면은 내장 쪽 안쪽이 이제 위쪽으로 오게끔 해서 단내를 떠주시면 돼요. 뭐 단내를 떠서 칼집을 내가지고 이쁘게 막 싹 세워가지고 드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요. 업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내를 떠서 칼집을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징어도 그 훅가시 준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단면처럼 그냥 해갖고 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는 나아요. 칼집을 주면 아무래도 좀 잘 씹히죠. 입에서 잘 씹혀요. 그러니까 이게 칼집을 제가 넣을 때 이게 소리가 들린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안 들릴 거예요. 이게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탁탁탁탁 끊기는 느낌이. 그렇게 해가지고 칼집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씹혀요. 몸통은 이제 단내를 떠서 이렇게 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게소 있죠. 오징어 다리. 아까 이제 데쳤잖아요. 물에.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1인분씩 먹기 좋게끔 해서 잘라 주신 다음에 요거를 아부리를 해 올게요. 하나는 짧은 걸로 하고 하나는 긴 다리 하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게소는 칼집을 넣어 주셔야 돼요. 칼집을 안 넣어주면 똑같이 씹히는 게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껍질 쪽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너무 세게 치면 끊어지니까 살짝만 해주셔도 칼집이 다 들어가거든요. 요 긴 부분은 거진 살 부분하고 마찬가지예요.
칼집이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 끝부분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거는 아브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면 아까 칼집 넣은 부분 있죠? 그게 불판에 닿게끔 해서 한쪽 면만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살짝 데쳐놓은 거라 크게 뭐 지장 없을 거예요. 한 이 정도로 되게 익혀주시면 돼요, 아브리.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서 아브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기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앞에 가서 초밥을 짓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 개소는 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띠를 해주셔야 돼요. 김띠를 안 해주시면 이게 분리도 많이 되고, 요 큰 거는 또 이렇게 접어 갖고 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김띠를 하나를 둘릴 거니까 김띠를 제가 잘라 보도록 할게요. 김띠는 그냥 작은 걸로 해서 여기 사이즈가 있으니까 윗면을 잘라내고 얇게 이렇게 잘라서 하나를 놔두시면 돼요. 굳이 칼로 안 하셔도 돼요. 가위로 쓰세요. 집에서 뭐 칼로 한번 해볼까? 괜히 하다가 승질 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냥 김 자르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위로 하세요. 가위로 하시다가 좀 익숙하면 이제 칼로 한번 또 해보고. 등 쪽을 먼저 지을게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는 이제 등 쪽을 해서 지은 다음에 여기에 레몬을 갈고 깨소금을 뿌려줘요. 레몬을 뿌리는 데가 있고 안에 이제 시소, 차조기, 일본 깻잎 그거를 넣어서 지은 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레몬이 좋아서 상큼하죠. 이처럼. 진실의 방으로 상큼하게 터져볼래? 아까 다 단면을 제가 다 훅가시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 단면이 무조건 위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칼집 들어가고 훅가시 준 면이 위쪽으로 오게끔, 이런 식으로. 키껏 칼집 넣고 훅가시 줬는데 이걸 뒤집어 갖고 주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보통 보면 되게 이런 강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언제였지? 군함 할 때 입구락 칼로 돌려가지고 뭐 가위로 썰고 막 칼로 썰고 막 그랬잖아요. 내 집에서 씨발 강판이 어딨냐? 그냥 옆으로 돌려서 이만큼만 깎아서 자른 다음에 칼을 썰어서 칼질하기 힘들거면 가위로 잘라도 돼요. 길게 놓고 그냥 자르면 되겠죠? 오씨, 가위가 또 잘라. 칼로 자른 거보다 더 낫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두세 개씩만 올려주셔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레몬을 가셔서 요 빗자루 아니에요. 털이기예요. 깨소금이에요. 깨소금을 뿌려주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레몬 맛이 오고, 그 다음에 깨소금 맛이 오고, 소금하고 이제 오징어의 단맛이 어울려서 단맛이 이제 끝에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꼴뚜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왠지 알아요? 갑오징어가 훨씬 비싸거든. 이제 게소를 짓도록 할게요. 게소는 반 모양을 그냥 따로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김띠를 둘릴 거고 하나는 김띠를 안 두르고 그냥 할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밥 사이즈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작아요. 드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작게 해갖고 드리니까. 근데 집에서 굳이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는 작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양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밥을 찌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놓고, 그리고 다리 긴 거는 김띠를 둘릴게요. 김띠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앞뒷면이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반들반들한 면이 위에 올라오게끔, 거칠한 면이 밑으로 가게끔, 그래야지 거칠한 면이 좀 잘 붙어요. 잘 붙고. 근데 김띠 할 때는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뭐 그러는데, 이왕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요 긴 다리를 이 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깥쪽으로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대리를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김이 많이 들어가면 그 음식 본연의 맛은 많이 해쳐요. 김이 향이 너무 세서 저는 김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김때 안 들어온 거네. 칼집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칼집을 좀 안 주긴 했는데, 근데 요거는 좀 씹는 거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씨박입니다. 그 대리 바르는 거는 그 업장마다 다 틀릴 거예요. 간장하고 미림하고 뭐 이런 이리저리 많이 섞어서 조리거든요. 조리 한 3분의 1 정도 조리거나 뭐 또 조리는 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면서 한 번씩 해드릴게요. 초밥 간장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리도 한번 해야 되고 본주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 대리는 이제 뭐 장어뼈를 구워가지고 넣으면 이제 장어 대리가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장어뼈를 빼고 그냥 해가지고 줄이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건 다 간단해요. 그렇다고 맛 없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시장이 이제 더워지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시장 가서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서 골라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오징어 꼴뚜기보다 훨씬 나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은 이렇게 안녕. 어깨가 아파서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초밥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알려드릴게요.